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06호 제9면 기사입니다. 성남시 한우리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2020세 장애인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수상. 성남시 한우리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원장 김태희는 이용인과 직원들이 2020세 장애인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포스코 DX,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최하고 포스코 플로우, 포스코 휴먼스, 포스웰,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주관하였으며 보건복지부, 환경부, 포스코, 국립공원공단 등 후원하는 행사야. 유튜브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작품 활동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유튜브 공모전 꿈을 그린다의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한우리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이용인팀은 지구를 살리는 작은 실천 나부터 시작해요 라는 주제로 전국 300여 곳 이상 지원하였는데 12팀에 선정되었다. 한우리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김태희 원장, 은 장애인 당사자와 직원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모두 한마음으로 호흡을 맞추어 즐거운 마음으로 유튜브를 만들고 수상해서 만세를 부르고 고맙다고 엎드려 큰절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단체가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환경과 지구를 살리는 작은 실천이라고 표현하였다. 성남시 도내 첫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7가구 입주자 모집. 성남시는 경기도 내 처음으로 발달장애인 청년주택을 마련해 오는 11월 6일부터 30일까지 7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해당 주택은 발달장애인의 주거생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와 협약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경기지역본부가 임대료를 시세보다 60% 싸게 책정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를 위해 LH가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8가구 규모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1가구는 커뮤니티실로, 7가구는 입주용으로 리모델링했다. 입주용은 가구당 공급 면적 30물결표 쌓인 30.41 규모이며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이 내장된 원룸형이다. 임대보증금 100만 원으로 계약할 경우 월 임대료는 28만 물결표 쌓인 30만 원이다. 마라톤 복지재단이 위탁 운영을 맡아 직원 4명이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입주민의 자립을 위한 통합 서비스와 안전관리 등의 주거생활 전반을 지원한다. 입주 신청 자격은 091, 11.1, 기준 성남시민이면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19물결표 쌓인 39세의 무주택 발달장애인이다. 입주 시기는 내년 2월이며 첫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이후에도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 2번지년 단위로 계약을 2번 갱신할 수 있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신청하려면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공급신청서 등의 서류를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입주자들을 위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 지급, 자산 형성을 돕는 스마일 통장 사업, 반찬 공급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축제의 장 열었다. 발달장애인 공연자들의 합창, 연주, 뮤지컬, 난타 등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열렸다. 수원시가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7일 제1회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페스티벌 새빛으로 어울림을 열었다. 수원 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해 발달장애인, 시민,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장애 자녀를 둔 부모 모임 우쿠누리 앙상블의 우쿠렐레 연주 축하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참가자들의 사전 연습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새빛으로 어울림이 상영됐다. 발달장애인 공연자들의 합창 연주도 이어졌다. 축하 공연으로 발달장애인 피아니스트 클라리네티스트로 알려진 은성호 씨가 카자부에를 연주하며 선율을 들려줬다. 또 브솔 오케스트라, 브솔 복지재단, 동페라 예술극단, 더 열린 숲복지센터, 호울림 합창단, 호메실장애인 종합복지관, U&I, 어스 합창단, 작은행동 한사랑, 구실희망 합창단, 수원중앙복지재단 구실스토어 등이 아름다운 합창을 선보였다. 수장인의 뮤지컬 극단, 수원시장애인 종합복지관, 꿈학교 드림팀, 인형아동상담소, 은 흥미로운 뮤지컬을 보여줬다. 또 홍제두드림, 홍제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나는 북소리 난타, 한국장애인 부모회 수원지부, 누리매술단, 경기도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이 신나는 난타 연주를 선보였다. 이 밖에도 박무룡 성악가, 신동민 피아니스트, 장애 자녀를 둔 부모 합창단 소리아 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펼쳤다. 또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가죽공예, 미술작품 전시,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가 첫 회인 때도 무대나 부스에 많은 기관 단체에서 함께 해주신 덕분에 축제가 풍성할 수 있었다며 회차가 거듭되며 추억도 함께 쌓여 진정한 화합을 실현하는 축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남시 제13회 대한민국 생산성 대상 복지분야 장려 수상. 성남시 시장 신상진 가 2일 대전 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1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한국생산성본부 복지분야 장려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생산성 대상은 기초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인 근로장애인 출근 전용 버스 착한 셔틀은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대중교통 이용 불편과 경제적 비용 발생 등의 문제로 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장애인에게 정보통신기술 ICT를 활용한 안전하고 편안한 출근을 돕고 있다. 제1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은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경제, 환경, 문화, 복지 4개 분야의 우수 사례에 대해 평가했다. 공모 결과 전국 143개 지자체에서 361건의 사례가 응모됐고 그중 1차 서면 심사 통과된 24건의 사례 중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분야별 우수 사례 12건이 최종 확정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장애인 복지 정책 추진을 통해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시민의 일원으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는 삶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내년도 예산 3조 5,401억 원 편성. 장애인 복지관 등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 중점. 성남시 시장 신상진은 3조 5,401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 예산 3조 4,405억 원보다 996억 원, 2.9% 늘었다. 일반회계 2조 8,919억 원, 특별회계 6,482억 원이 편성됐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탄천 교량 보강 및 재가설 공사, 긴급 안전 점검과 정밀 안전 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 등 시민 안전 예산과 공공요양원 건립 목적 토지 매입비,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등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의 일반회계의 40.67%인 1조 1,760억 원을 배정했다. 공공요양원 건립 토지 매입비 66억 원, 보훈명예수당 88억 원, 청년창업지원사업 15억 원, 위례 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33억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비 40억 원 등이다. 교통물류 분야에는 올해보다 734억 원 증가한 3,506억 원을 배정했다. 탄천 교량 보강 및 재가설 공사 518억 원,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결과 보수공사 254억 원, SB아어티 한 단계 공사비 217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43억 원, 내곡터널 노후 전기 설비 개선 공사 33억 원, 도로복개 구조물 보수공사 12억 원, 백현 지하차도 성능 개선 공사 40억 원, 지하차도, 터널, 진입차단시설 설치 공사 17억 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국토지역개발 분야에는 1,145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72억 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30억 원,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 공사 30억 원, 맨발 황토길 조성 사업 35억 원 등이다. 교육 분야에는 653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는데 유치원 초, 중, 고교생 무상급식비 지원 365억 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68억 원, 무상교복 지원 17억 원 등이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건립비 30억 원, 시립박물관 건립비 16억 원 등을 포함한 1,806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밖에 전 시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확대 105억 원, 산성공원, 유원지, 재정비 및 숲속 커뮤니티 센터 건립 80억 원, 시민을 위한 명품 탄천 조성 77억 원,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58억 원,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3억 5천만 원, 시흥 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44억 원, 정자 1동 임해 1동 복합청사 신축 152억 원 등의 예산이 쓰인다. 성남시 내년도 예산안은 11월 20일 개회하는 제2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8일 확정된다. 수원 영동구 메탄사동, 수원세 빛돌봄 주민재 안녕 돌봄 서비스. 수원시 영통구 메탄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5일 주민재 안녕 돌봄 서비스의 일환으로 저소득 가정 문화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수원세 빛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돌봄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메탄사동을 포함한 8개 동에서 시행되고 있다. 시민들에게 방문 가사, 동행 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민이 제안한 돌봄 서비스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심의를 거쳐 마을의 자체 돌봄 서비스로 시행하는 주민재 안녕 돌봄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된 메탄사동 주민재 안녕 돌봄 서비스는 메탄사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메탄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최종 결정되었다. 수원세 빛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인 희망둥지협동조합과 함께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 30명을 대상으로 행궁동 일원에서 공연 및 역사체험 등 저소득 가정 문화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주찬 메탄 사동장은 이번 주민재 안녕 돌봄 서비스는 경제적 이유 및 맞벌이 등으로 아이들과 함께 문화여가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한부모 가정 등에게 좋은 체험의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